어떤 런닝화인지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평평해 보입니다. 미즈노 온 따라하는 거냐? 스택이 확실히 꽉 차 보입니다. 톱박스 모양이 굉장히 주걱 같은 것이 인상적인 꽉꽉 차 있죠? 최소 풀스택입니다. 최소. 언젠가 신어볼 수 있겠지? 안녕하십니까 고라니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런닝을 페이싱해드리고 런닝화 오타쿠인 디어입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런닝화 3종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떤 런닝화들이냐? 세계육상연맹이 레이스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하고 승인해준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3종의 런닝화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각각 아식스, 미즈노, 알트라의 개발 중인 레이싱화들입니다. 세계육상연맹의 사용 승인 리스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드리면은, 저희 같은 아마추어 러너들은 레이스에 참여할 때 신발 규정 같은 거 없죠. 하지만 엘리트 선수분들은 이 승인 리스트에 있는 신발만을 사용해서 정식 종목에 참여해야 됩니다. 마라톤뿐 아닙니다. 트랙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랑 상관없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이 리스트에 있는 개발 신발들은 높은 확률로 정식 출시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조항이 하나 있어요. 이 리스트에 리스트업 되려면 무조건 판매 이력이 있어야 된다. 실제로 이랬었던 때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변경됐다고 합니다. 개발 중인 신발도 승인을 받을 수는 있긴 합니다. 대신 당연하지만 승인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고, 그 중에서 판매 계획도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최장 12개월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12개월 안에 출시될 수도 있지만 폐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신발들은 높은 확률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신발들입니다. 저희에게 굉장히 친근한 신발도 있고요. 와, 이건 뭐야 싶은 신발도 있으니까 주목해 보시죠.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런닝화는 브랜드 아식스의 MR2 타입 P라는 이름으로 승인된 런닝화입니다. 하단에 승인 내역 보시면 27년 7월 31일까지 승인되었다라고 나오죠. 사실 이 런닝화 어떤 런닝화인지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MR2? 메타스피드 레이 2겠죠. 타입 P 같은 경우에는 개발 중인 갈래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미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밀솔에 떡하니 적힌 FF 리프, 어떠한 레이어 구분도 안 돼 있는 걸로 보이는 만큼 단일로 FF 리프 폼이 사용됐다라는 건데, 아식스사에서 단일로 FF 리프 폼이 사용된 레이싱화는 메타스피드 레이가 유일하죠. 하지만 제가 텍스트는 단호하게 써두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롱폼에서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스피드 레이는 굉장히 상징적인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디다스사의 아디오스 프로 에보가 유일했던 초경량 하이퍼 레이싱화 카테고리에 도전장을 내민 그런 신발이었고, 실제로 유의미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무게, 프로 에보 2보다 가벼웠고요. 가격도 한화 가격이 아쉽긴 했지만 그럼에도 프로 에보보다는 훨씬 저렴했었습니다. 그래서 1이랑 2랑 뭐가 달라졌을지 이미지만을 보고서 확인해 보았을 때는 우선 플랫폼이 굉장히 플랫해졌습니다. 1은 살짝 굴곡이 있는 형태죠. 그런데 2는 굉장히 평평해 보입니다. 그와 동시에 오프셋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전족부 쿠션감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오프셋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단언은 못하겠고요. 어퍼와 미드솔 소재는 전작과 같아 보이고 대신 발목부가 보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작 안정감이 아주 굉장히 낮았죠. 그렇다고 해서 2가 안정감이 좋을 거라는 기대는 사실 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어서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미즈노 온 따라하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사실 런닝화 이외의 운동화에 이런 심리스, 레이스리스 구조의 어퍼가 사용된 경우들은 왕왕 있긴 합니다. 아쿠아 슈즈나 축구화 등등에는 레이스리스 구조의 어퍼가 사용되긴 하지만 런닝화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어퍼 구조죠. 온이 거의 독보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인데 그 온의 라이트 스프레이 어퍼와 질감마저도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라이트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필라멘트를 뱅글뱅글 돌면서 쌓아 올리다 보니 층이 생기는데 이 HWS 모델은 층이 보이는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기존까지의 미즈노의 최상위 레이싱화는 하이퍼워프 퓨어였습니다. 초경량 슈퍼 레이싱화로 100g 초반대의 무게를 보여준 것으로 미즈노의 레이싱화의 대중화에 일조한 모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인솔이 없고 인솔이 없는 만큼 스택이 살짝 부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표기도 34.5m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퓨어 사실 사용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HWS 모델은 스택이 확실히 꽉 차 보입니다. 퓨어에 비해서 훨씬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뒤축이 더 깎여 있습니다. 요즘 최상위 레이싱화들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깎여 있긴 하지만 이 깎여 있는 기술을 미즈노는 SSA 기술, 스무스 스피드 어시스트라고 해서 명칭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적용했다라고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미드솔이 상하 분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긴 합니다.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름은 하이퍼워프 S가 무엇일지, 슈프림, 슈퍼 기대가 됩니다. 발가락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이덴티티인 브랜드입니다. 신발을 신었을 때 발가락이 이렇게 좌우로 모이지 않고 편안하게 펴지는 것을 타겟한다 라고 해서 위에서 봤을 때 신발의 톱박스 모양이 굉장히 주걱 같은 것이 인상적인 브랜드입니다. 로드러너들에게는 특히 좀 매니악하지만 트레일 러너나 등산, 하이킹하는 분들에게는 친근한 브랜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로드러닝 카테고리도 다양하게 있고요. 말씀드린 이 베니시 카본, 이것이 카본 레이싱화로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베니시 카본 2를 봤을 때는 사실 얘가 레이싱화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디자인부터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로 스펙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우선 스택이 36mm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기하죠? 드롭이 0mm? 맞습니다. 이 알트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두 번째, 제로 드롭. 뒷굽과 앞굽 높이 차이가 없는 것을 지향하는 신기한 브랜드입니다. 이 카본 레이싱화에도 그 기술이 적용되었었던 건데요. 무게? 잘 맞췄습니다만 풀스택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 베니시 카본 3 진짜 꽉꽉 차 있죠? 최소 풀스택입니다. 최소. 2랑 비교해서 진짜 진짜 꽉꽉 채웠구나. 그리고 밑솔 소재도 좀 변경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과연 말씀드렸던 제로 드롭이 유지가 될지, 발볼 유지가 될지, 우선 카본을 저렇게 노출시키면서 카본 레이싱화라는 걸 어필을 하는데, 또 다른 기술이 플렉스 홈이라고 해서 발구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기술도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 베니시 카본 3는 어떻게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새 디벨롭 슈즈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런 디벨롭 슈즈 볼 때마다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당장은 신어볼 수 없지만 결국 쟤를 언젠가 신어볼 수 있겠지? 라는 기대감이 드는 것이 가장 큰데요. 여러분들도 이 새 신발 중에 이거 진짜 꼭 신어보고 싶은데 하는 그런 신발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어떤 신발이고 왜 신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미난 런닝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